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곳에 글을 쓰게 될 줄은 가히 상상도 하지 못했네요. 저는 항상 이곳에서 올라오는 사연을 설거지할 때나 다른 일을 할 때 틀어놓고 듣고는 했거든요. 그만큼 그냥 저는 이곳의 애청자로서만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얼마 전에 정말로 믿기 힘든 너무나도 엄청난 이야기가 생겨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있어요.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이었지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고아였어요. 어릴 때 아직도 생각나는 게 6살 때였나? 아빠가 엄마를 버리고 집을 나가셨지요. 정확히 말하자면 시댁이 엄마를 버린 거였어요. 외국에서 사는 친할머니는 항상 엄마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어린 저는 친할머니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잔뜩 긴장하면서 할머니의 눈치를 살살 살폈어요. 너는 에휴, 애를 이렇게 키워서 되겠니? 애가 뭘 배우겠어? 이제부터 영어 공부도 좀 시키고 해야지. 하긴 네가 배운 게 없으니 아이가 뭘 보고 자랐겠어.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애를 키우려고 하니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야. 우리 엄마도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시고 혼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런 엄마를 무시하고 못마땅해 하신 거였지요. 저는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무시할 때마다 속에서 분노가 차올랐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제발 괴롭히지 마요. 우리 엄마, 할머니가 이렇게 괴롭혀서 나중에 저 두고 집 나가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엄마가 없으면 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쳤어요. 어린 제가 그렇게 한마디를 하니까 더 이상 할머니는 엄마에게 뭐라고 하지도 못했고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으셨지만 문제는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아주 대단한 마마보이였어요. 아빠는 할머니의 말이면 거절을 하지 못하고 깨갱하면서 따르는 사람이었고 엄마는 그거에 무척이나 속상해 하시는 분이었지요. 우리 엄마가 당신이랑 이혼하랜다. 나도 더 이상 엄마 말 거역하기 힘들어. 아이는 당신이 키워. 나는 이제 미국에 가야겠어. 당신 진심이야? 아니 아무리 우리 둘 사이가 안 좋아도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한데 어떻게 애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버려두고 해외로 갈 수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아이의 아빠라고 불릴 자격이 있어? 정말로 진심인 거야, 당신? 엄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는 그래, 나는 애 아빠 될 자격 없어. 나도 이렇게 사는 거 지친다고. 엄마는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고 집에 오면 당신도 내게 뭐라고 하고 나는 미국만 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정말 대체 한국에 있어서 이게 무슨 꼴이야. 나도 죽겠다. 하루하루 사는 게 재미없고 무료해서 그냥 죽을 지경이라고. 이렇게 살 바에 그냥 한국을 떠나는 게 나아. 아이는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겨워. 아빠는 그날 엄마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게 되었어요. 지연아, 엄마 말 똑바로 들어.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 약하게 먹으면 절대로 안 돼. 굳건하게 마음 다잡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에 얽매이면 안 돼. 그리고 남자 때문에 인생 망쳐도 절대로 안 돼. 지연이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사랑에 빠져서 인생을 싹 다 올인하는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마. 절대로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린 저는 그때 엄마의 말이 무섭기만 했어요. 알겠어, 엄마. 엄마 말 꼭 들을게. 대신 엄마는 나 버리면 안 돼. 알겠지? 나 엄마 없으면 진짜로 못 살아. 그때부터 제가 불안장애랑 분리불안이 생긴 것 같아요. 항상 제 눈앞에 제가 의지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손이 덜덜 떨리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꼬박 2년 정도는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양육비를 못 받고 미혼모로 사시면서 하루하루 너무 힘드신 거였어요. 그래서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 하셨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의 베개를 손으로 눌러본 저는 아이 참, 엄마 또 눈물 흘렸네. 내가 그렇게 울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엄마는 참 울보야. 이런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린 저였지만 엄마가 항상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제 앞에서 강한 척하는 걸 다 알았거든요. 사실은 툭 치면 와르르 무너질 정도로 약한 여자이지만요. 버티다 버티다 엄마도 한계가 온 것인지 결국에 저희 월세 보증금도 빼서 저희는 보증금도 없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으로 다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제 피부 아토피가 번지고 엄마도 호흡기 질병이 생기니 안 되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지연아, 엄마가 지방에서 일해야 해서 이제 지연이를 더 이상 돌보지 못해. 그래서 꼭 지연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지연아, 엄마가 조금만 더 넉넉해질 때까지 우리 같이 시설에 가자. 엄마가 주말마다 찾아올게. 엄마는 저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싫다고 버티면 엄마가 영영 저를 버릴까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게 되었지요. 제가 가게 된 곳은 보육원이었습니다. 보육원에는 엄마 아빠가 버린 아이들이 있기도 했지만 저같이 부모님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만 아이들을 보러 오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원장님은 그래도 지연이는 좋겠네. 엄마가 주말마다 온다고 약속했으니까. 그치? 원장님이 엄마한테 꼭 주말마다 오라고 해줄 테니까 우리 지연이 여기서 반찬이나 밥 투정하지 말고 잘 먹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약속하는 거다. 저는 속으로 엄마 안 가면 안 돼? 나 그냥 굶어도 상관없으니까 엄마 곁에만 있게 해줘. 엄마 나 소원이야. 제발 엄마 곁에만 있게 해주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안 되는 걸 아는 저는 더 이상의 땡깡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저를 보육원에 맡기고 지방으로 일을 가셨어요. 주말마다 엄마는 저를 보러 오셨고 토요일 저녁 6시 엄마가 저를 데리고 나와서 2시간 동안 외식을 하고 저를 놀아주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금요일에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났을 때 엄마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1주일, 2주일, 한 달, 2달. 엄마가 안 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원장님에게 원장님, 왜 엄마가 저를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저 버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잘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엄마는 왜 저를 버린 거예요? 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진짜 엄마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엄마는 나 버린 거지? 원장님은 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연아, 이제 엄마는 가슴에 품고 지연이 인생을 살자. 앞으로 엄마는 오지 않을 거야. 원장님이 엄마한테 들었는데 엄마는 머나먼 여행을 떠나셨대. 저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크고 나서야 엄마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셨고 그래서 엄마가 저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린 제가 엄마의 장례식에 참석하면 충격을 받을까봐 보육원 원장님이 제가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막았고 원장님이 저를 대신해서 엄마의 마지막 길을 챙겨주셨지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할까? 왜 인생은 불공평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
나 이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구멍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친구들이 엄마 아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숨어 있어야 했고, 보육원 출신인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서 막 난리를 쳐야 했습니다. 그게 쌓이다 보니 상처가 되고 저는 상처투성이인 사람이 되었어요. 남들은 전부 저에게 너는 어디서 살았니? 형제관계가 어떻게 되니? 물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야 했지요. 저는 그런 질문들이 싫어서 숨어 살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적응하지 못하고 저는 학교 자퇴를 해버렸고 바로 사회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대학도 나오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뿐이었어요. 고깃집에서 알바하고 술집에서 서빙하고 이자카야에서 꼬치 굽고 제 하루는 알바로 꽉 차버렸지요. 미친 듯이 일하다 보니까 고개를 들어보니 저는 25살이 되어 있었고요. 제 앞으로 모인 돈은 5천만 원이었어요. 그때가 거의 시급이 몇천 원일 때니까 엄청 돈을 아낀 거죠. 한 달에 제가 알바 2탕에서 3탕을 뛰었으니까 한 달에 200만 원 남짓하게 돈을 벌고 고시원 돈 내고 나서 남은 돈은 싹 다 저축을 했습니다. 저도 진짜로 악착같이 산 거였어요. 남들이 이쁘게 꾸미고 놀러 다닐 때 저는 밤에 가게에 출근해서 서빙하고 새벽에는 목욕탕 청소하러 나가고 저녁에는 고기 구워주는 알바하러 가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빡세게 살까 싶을 정도로 일을 하면서 살았지요. 그렇게 5천만 원이 제 눈앞에 생기니까 저는 제 인생을 바꾸고 싶더라고요. 항상 저는 어릴 때 힘든 세월을 버텨낸 것 중에 하나가 그림을 그리면서 살았거든요. 내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돈이 있었다면 미래에 진학해서 내 인생을 바꾸었을 텐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 가슴에서 한이 맺힐 것 같아. 저는 그때 대학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저는 사실 여기서 다 쓰지 못할 말 못할 일들도 어마어마하게 겪었거든요. 고아인 저에게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접근하고 나쁜 짓을 하려고 수작을 부렸겠어요. 말도 못하지요. 하여튼 그런 상처를 잊고 저는 새 출발을 하고 싶어서 미술학원에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다들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딱 한 곳에서 에휴, 너를 보면 내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그래, 받아줄게. 학원비도 절반만 받을 테니까 어디 한번 원 없이 공부해보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술학원에 등록해서 1년 반 동안 미친 듯이 진짜 손가락에 물집이 잡힐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고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조차 저는 저를 속이지 않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준비했지요. 간절한 저의 마음이 하늘에 통한 것인지 저는 가고 싶었던 대학에 늦은 나이이지만 정말 철석같이 떡 하고 붙어버렸고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우와, 나는 내 힘으로 나의 인생을 지상으로 올린 거야. 곰팡이 냄새가 쾌쾌 나서 지워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빛을 보게 된 거라고. 대학에 가서도 물론 적응하느라 꽤나 힘들었고 마음 아팠던 적이 정말로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버티었습니다.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 대학교 대학원 조교였던 남편과 저는 서로를 본 순간 한눈에 반하게 되었고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에 저는 마음을 주게 되었지요. 힘겹게 마음을 준 저는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밝히고 이래도 내가 좋냐며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은 내가 지연이 너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너의 어떤 점도 사랑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야. 네가 고아든 아니든 상관없이 나는 지금의 너를 사랑해.
저는 남편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사람을 믿고 내 인생을 함께해도 되겠다. 앞으로 이 사람이랑 나 정말로 평생 함께해야겠다. 라고 저는 마음을 먹은 거였지요. 불안장애에 시달렸던 저는 남편을 만나고서 저의 인생이 안정되었고, 매일 밤 악몽을 꾸던 저는 남편을 만나니까 점점 악몽을 꾸는 것도 사라졌습니다.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남편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더 잘 보이고 싶고, 보고 있어도 계속 보고 싶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지요. 저는 고아였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남편과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끊임없이 결혼을 일찍 하고 싶다고 어필을 했고, 결국에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지요. 남편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신혼생활을 하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저는 학교 졸업하자마자 미술 프리랜서와 전업주부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업주부로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월급을 관리하게 되었어요. 워낙에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알바를 하고 돈을 만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감각 쪽에서는 제가 남편보다 더 우세했고, 남편도 인정했거든요. 내가 돈 가지고 있으면 나는 돈 굴릴 줄도 모르고 투자하는 법도 모르니까 아무래도 주부인 당신이 관리하는 게 낫겠어. 나는 당신을 믿으니까. 알겠어. 오빠가 나를 믿고 월급을 다 보내주는 만큼 나도 그 월급 알뜰살뜰하게 아껴서 살 수 있도록 해볼게. 그리고 오빠 밖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나도 그만큼 집에서 아이 잘 키우고 열심히 살아볼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돈을 불리고자 주식 관련 영상도 많이 보고 남편 월급 아껴서 아이 좋은 물건 사주고 노력했지요. 사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큰 사람이었거든요. 아이에게만큼은 나의 가정사에 대한 아픔을 티내기도 싫었고, 어딜 가든 사랑받으면서 자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저의 바람대로 열심히 이쁘게 잘 커주었어요. 정말 흐뭇하더라고요. 남편도 당신 덕분에 내가 바깥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우리 아이도 아픈 것 하나 없이 잘 커준 것 같아. 당신한테 나 정말로 너무너무 고마워. 하면서 저의 노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남편에게 인정받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남편의 사무방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 장롱에 원래 이런 상자가 있었나? 남편 왜 이런 거를 옷장 안에 두는 거지? 하고 저는 그 장롱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롱 안의 상자에는 명주실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 아이 돌잡이 때도 명주실 안 썼는데 이게 도대체 여기 왜 있어? 하고 저는 명주실을 딱 꺼낸 순간 그 아래에서 통장이 하나 팍 떨어지는 거였어요. 당황한 저는 뭐야? 남편 설마 나 몰래 통장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 비상금 만들어 둔 거야?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을 펼쳐보니까 남편의 진짜 월급이 들어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본인이 받는 월급의 액수를 저에게 속인 거였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남편이 나에게 월급 액수를 숨긴 것인지. 그 액수는 몇백만 원에 달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 직위가 올라가고 그에 따른 보너스와 연봉 인상이 있었는데, 평생 알바만 하고 회사를 다녀보지 않았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던 거고, 10년 전에 남편이 저에게 주는 월급 금액을 똑같이 생각하면서 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이 꽁쳐둔 돈을 본 저는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설마 이 돈을 월급을 빼돌려서 어디 업소 같은 데 가는 거야? 아니면 숨겨둔 두 번째 부인한테 주는 거야? 나한테는
진짜 남편밖에 없는데 어떡해.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니까 눈물도 나오고 예전에 있었던 불안장애가 다시 올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요.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고아에다가 가족의 해체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했던 저는 괜히 제가 남편을 의심하고 추궁했다가 버려질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을 때 남편의 우연히 전화하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요. 이번에 돈 보낼게요. 종현이는 잘 치료받고 있는 거죠? 일단은, 네. 와이프한테는 말 안 하고 재선에서 해결할 겁니다. 다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종현이?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어요.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 그 이름이 불린 순간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불안해했지요. 종현이. 당신 아까 전화한 사람 누구야? 누구랑 전화하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전화를 하는데? 아니야, 당신이 몰라도 돼. 그냥 뭐 아는 사람이랑 회의할 게 있어서 연락한 거야. 저녁 뭐 먹을래? 당신 제발 말 회피하지 말고, 돌리지 말고, 그냥 제대로 말해봐. 나 당신 요즘 이상해진 거 느끼고 있어. 당신 왜 이렇게 나한테 숨기는 게 많아? 뭔 소리야. 내가 뭘 숨겼는데. 당신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모를 것 같았어? 나 다 알고 있어. 당신이 10년 넘게 나한테 월급 숨기고 남은 돈을 어떤 사람한테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는 걸. 당신 서재방에 있는 장롱에서 나 당신 통장 발견했어. 당신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찍혀있는 그 통장. 나한테 당신 월급 액수 거짓말 쳤더라고.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우리 부부 아니야? 숨기는 건 없어야지 최소한. 그래야지 무슨 일이 생기면 대책을 세우고 같이 헤쳐나갈 거 아니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한숨을 푹 쉬니 갑자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감정도 격해지고 저는 남편에게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제발. 뭔데? 숨기는 게 뭔데?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 남편도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쉰 뒤 저에게 당신 아이 낳은 거 나 알아. 당신 어릴 때 남자 잘못 만나서 임신하고 아이 고아원에 맡겼다는 사실을 내가 들었어. 아이가 당신을 찾는다고 하더라고. 아이가 많이 아파서 투병하고 있는데 죽기 전에 엄마 한번 보고 싶다고 사람을 통해서 찾았나 봐. 그게 나한테 연락이 온 거고 당신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그냥 내가 다 안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그 아이의 병원비를 몰래 대주고 당신한테 말 안 한 거야. 당신이 아이 낳은 것을 내게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심장이 쿵 떨어질 뻔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거기 사장님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거든요. 당시 고아에다가 누구에게 기댈 수도 없었던 저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를 고아원에 버린 거였지요.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도 저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서 저는 그 이후로 이름도 바꾸고 아이를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새 인생을 살고 싶어서 대학에 진학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거고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제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면 분명히 정 떨어질 것이고 저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꽁꽁 숨긴 거였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모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알고서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를 위해서 제 아이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는 것을 숨기고 제 아이에게
자기가 친아빠라고 하면서 아이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주고 저 몰래 가족이 돼주어 병원비를 대준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월급의 절반 정도를 자기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채 생판 남인 아이를 저의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준 거였어요. 당신, 나는 정말로 몰랐어. 당신을 속이고 싶어서 속인 것은 아니고, 나 진짜 너무너무 미안해. 사실, 그냥 무서웠어. 내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면 당신이 떠날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워서 꽁꽁 숨긴 거야.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나는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었고, 너무나도 끔찍해서 숨기고 살았거든. 미안해. 당신을 속여서 내가 미안해.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꺽거리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내가 결혼하기 전에 당신한테 말했지? 나는 당신의 과거를 신경 쓰지 않고 당신의 현재를 좋아한다고. 당신이 아이를 낳은 것은 내게 처음에 좀 충격이었지만 분명히 어떤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당신을 믿었어. 그래서 당신의 아이도 나의 아이라고 생각해서 몰래 이렇게 지원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나도 당신을 속인 거니까 할 말은 없어. 그런데 단 한 가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나는 당신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나는 당신을 죽어서도 사랑할 거니까. 당신은 나의 첫사랑이자 끝사랑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눈물 흘리지 마. 내가 당신을 일부러 속이고 나쁜 일을 저지를 일은 없어. 남편의 말에 저는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았고 결국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그저 미안할 뿐이었어요. 저는 그저 저의 약점을 감추고 싶어서 거짓말을 친 못된 용기가 없는 여자였던 거죠. 남편은 당신의 아이를 볼 용기가 생겼어? 나는 괜찮아. 당신만 괜찮으면 그 아이를 함께 보러 가고 싶어. 그 아이 많이 아프거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러 갔어요. 제가 낳은 아이. 내 배 아파서 죽을 둥살둥 하면서 겨우 낳게 된 나의 전부인 그 아이. 그 아이 얼굴을 보자마자 나와 너무나도 닮은 모습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이는 중학교 자퇴한 이후 먹고 산다고 이리저리 치이면서 일을 했나 봐요.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를 올라가자마자 공사장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다리와 머리를 크게 다쳐서 계속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꾸준히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병원비를 지원해서 아이가 살 수 있었던 거고요. 저는 아이를 보자마자 엄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널 모른 척했어. 나도 누군가에게 버림받아서 힘들어했으면서 똑같은 짓을 너에게 했네.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엄마 노릇을 하고 싶어. 펑펑 울었습니다. 제 아이도 지금이라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저는 아빠 덕분에 그동안 외롭지 않게 따뜻한 가족의 손길을 그나마 느끼면서 살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저 대신해서 아이에게 제가 못 주었던 사랑을 주었던 것 같아서요. 남편은 내가 당신이랑 결혼할 때부터 마음먹은 게 당신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마음먹었거든.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정말 잘한 판단인 것 같아서 나도 기쁘다. 이 아이 우리 호적에 올리자. 당신의 아이면 나의 아이인 거잖아. 꼭 나의 피가 섞여야지 나의 아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나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우리 인생에 큰 변화를 만들고 싶어. 우리 셋이었던 가족, 이제는 넷으로 살자.
나는 괜찮아. 이 아이에게 더 이상 쓸쓸한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를 이 아이에게 선물하고 싶어. 저는 펑펑 울었어요. 솔직히 저는 고아원 출신에다가 어디를 가든 차별을 받고 항상 위축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고 다시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대학을 가고 다른 가정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싶어서 나의 과거를 외면했는데 남편을 통해서 저는 나의 아픈 과거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냥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외면했던 과거의 산물인 아이를 다시 저의 밑으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서 2번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엄마를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너를 품에 안고 엄마 노릇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저는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되찾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셋에서 넷이 되었지요. 제 딸은 갑자기 생긴 오빠의 존재를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꼭 저의 아들의 존재에 대해서 딸이 알아야 했기 때문에 같이 가족 상담을 다니면서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한 가족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노력한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니까 제 딸과 아들은 한 가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이 크면서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거기 있는 일진 언니들한테 맞고 엄청 힘들어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던 딸의 학교폭력 일을 해결해준 것도 딸의 오빠, 제 아들이었어요. 덩치도 크고 인상을 쓰면 굉장히 무서웠던 제 아들이 딸의 학교에 찾아가서 뒤엎어버리고 애들한테 경고를 준 탓에 더 이상 그 아이들이 제 딸을 괴롭히지 못했던 거죠. 딸은 오빠가 없었다면 나는 그냥 죽어버렸을 거야. 오빠 사랑해. 오빠 고마워. 나 진짜 이제야 오빠를 온전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오빠 진짜 고맙다.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엄마한테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넷이서 저희는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고 정말 많은 풍파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냈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쓰러졌어요. 간이식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삶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은 거죠. 저와 딸의 간을 이식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안 맞았거든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제 아들이 선뜻 자기가 검사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한테 미안해서 저는 그러지 않아도 돼. 만약에 검사 결과 너랑 아빠가 맞으면 이식을 안 해주고는 안 되는 상황이 되잖아. 엄마는 그런 부담을 너에게 주고 싶지 않다. 아니에요, 엄마. 나는 아빠 덕분에 10년 동안 죽을 뻔한 인생에서 가까스로 올라올 수 있었고 외로운 인생을 버틸 수 있었어요. 저에게는 아빠가 천사예요. 저의 은인이에요. 저와 핏줄 하나 섞이지 않았는데 제 친아빠 노릇을 하면서 저를 뒤에서 묵묵하게 챙겨주신 분이잖아요. 그 누구보다 어른이었고 저는 그런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잃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검사 결과 일치한다면 저는 이식해드리고 싶어요. 결국 검사를 했고 일치 결과가 나와서 아들은 아빠에게 간이식을 해주었고 지금 제 남편은 아들의 간이식을 받고 숨 쉬면서 살고 있습니다. 진짜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가족에서 이제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저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고 피보다 더 진한 그런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네요. 남편이 저에게 준 사랑이
어떻게 저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행복하고 끈끈한 관계로 만들어준지 차마 글로는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저요,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어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앞으로 하루하루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가족이 없는 저에게 가족을 선물해준 우리 남편과 아이들. 아마 제가 죽어서도 잊지 못할, 아니, 내 마지막 숨결도 그들에게 줄 수 있을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고아로서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이렇게 저의 인생에도 환한 빛이 들어오네요. 물론 항상 지금도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너무 힘들어서 뒤돌아보기 힘들었던 저에게 지금 이 순간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는요, 다시는 두 번 다시 과거의 저를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큰 아픔과 상처를 가진 저도 결국에는 저의 일부니까요. 그 상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바르게 자랄 수 있게 된 거고 행복해졌으니까요. 저의 이야기를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길게 쓰게 되었네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저와 같은 사람들, 우리 행복합시다. 누가 내게 사랑을 줄 수 없으면 내가 나에게 사랑을 줘봐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진정한 무지갯빛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힘든 세상에서 힘내면서 행복하게 살아봐요. 그럼 저는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날씨 좋은 날 우리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